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동사의 뜻을 가지면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뜻은 동사지만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뜻을 가지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분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번째는 투부정사, 즉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대에서 잠을 자는 아기. 그러면 잠자다가 아기를 꾸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부정사와 분사. 아시겠어요? 그런데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특징이 있는데, 우선은 이 부정사 속에는 조동사 will이나 can이나 should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to 다음에는 조동사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something to eat 하면 뜻이 뭐죠? 먹어야 할 것, 먹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can이나 should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의 부정사는 해야 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하면 여기에 can이 숨어 있다. 해야 할 하면 여기에 should의 뜻이 숨어 있다. 또는 뭐란 얘기예요? 내가 만날 사람, 그러면 will, 미래죠. 내가 만날 사람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일 때는 요 속에 will, 할, can, 할 수 있는, should, 해야 할, 이런 뜻이 숨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사인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현재와 과거란 말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름이 그냥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인데,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받침이 니은으로 끝납니다. 요거는 받침이 뭐가 되겠어요? 리을로 끝나거나 니은이 되죠. 할 수 있는, 해야 할. 그런데 현재 분사는 리을로 절대 안 끝나요. 우리말로는 받침이, 니은 받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형용사의 특징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반드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가 수로의 역할을 하고 꾸밈을 받는 말이 주어의 역할이 성립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소녀는 예쁘다가 성립이 돼야 되죠. 이래야만 꾸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어로 꾸며줄 때는 명사 앞에서 꾸며주지만은 두 단어 이상의 구로 꾸며줄 때는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the basket full of eggs 하면 계란으로 가득 찬 바구니다. 한 단어일 때는 명사 앞에서, 두 단어 이상의 구일 때는 뒤에서 꾸며주는데, 어찌됐건 이것도 꾸밈을 받는 말하고 이거는 주어와 수로, 그러니까 뭐가 돼요? The basket is full of eggs의 의미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sleeping baby, 잠자고 있는 애기, the baby is sleeping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고, a broken chair 하면은 the chair is broken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한 단어니까 앞에서 꾸며주지만은 sleeping in bed,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애기,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뒤에서 꾸며준다. 어린아이들이 망가뜨린 의자, 두 단어 이상의 구가 되니까 broken by children이 된 것이다. 그러면 결론으로 얘기하면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명사를 꾸며줄 때 반드시 주어와 수로의 역할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 됐습니까? 자, 30초 드릴 테니까 요 내용을 딱 정리해 보세요.
자,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성립이 되려면, 요거는 주어와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려면 조건이 크게 5가지 조건을, 5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의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만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용법을 아는 이유는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이렇게 해석한다예요. 근데 이게 중학교에서는 전부 다 해야 할 하고 해석이 되면 형용사 용법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였다. 형용사 용법이라는 걸 알았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용법을 아는 것은 그 용법에 맞게끔 해석하려고 용법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요, 관계대명사와 서로 상호 바꿔쓰기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죠? 관계대명사가 앞에 선행사, 명사를 꾸며줄 때, 다시 말하면 요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주격 관계대명사고, 이놈이 주어의 역할, 이놈이 동사의 역할. 다시 말하면 꾸며주는 놈이 동사의 역할, 꾸밈을 받는 놈이 주어의 역할.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꾸밈을 받는 말이 주어의 역할, 요거는 동사라고 안 그러고 수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뭐냐면은 주격 관계대명사라면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면 요 꾸밈을 받는 말이 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든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든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요놈하고 요놈의 관계는 주어 동사 관계를 갖든지 목적어 동사 관계를 갖든지 목적어 전치사의 관계를 가져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I have no friend to help. help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누구누구를 돕다, 타동사죠. 근데 타동사인데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 없어요. 목적어가 없으면 요거 무슨 태를 써야 되죠? 수동태를 써야 되죠. 타동사에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를 써야 되는데 뻔뻔하게 그대로 능동태를 썼어요. 아하, 요거는 꾸밈을 받는 놈이 요거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란 얘기예요? 도와줘야 할 친구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친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요놈하고 요놈이 관계대명사가 되면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본문의 주어와 같다는 얘기죠. I should help, 즉 whom I should help와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whom I should help를 쓰겠어요? to help를 쓰겠어요? 영어는 간단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이렇게 많이 쓴다 이거예요. 간단하니까. 요거는 절이고 요거는 구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다시 말하면 요놈은 의미상으로 목적어, 요거는 의미상으로 타동사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자, 요번에는요, I have no friend to play with. 전치사는 절대 홀로 못 쓰죠. 뒤에 반드시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명사 대명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놀 친구가 없다. 우리말로 전치사 해석 안 하죠. 관계대명사에서도 전치사 해석 안 하잖아요.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was born. 내가 태어났던 집이지 in 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 안 하잖아요. 우리말로 전치사는 해석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놈하고 요놈이 전치사의 목적 관계를 가졌을 때는요, 관계대명사로 쓰였을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면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가도 되죠. 마찬가지예요. with가 앞에 나가도 좋아요. 근데 나가는데 전치사 나오면은 동명사가 나와야지 부정사가 못 나오죠. 그래서 전치사가 나올 때는 부정사를 쓰되 그 사이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쓰는 거예요. 요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house라면은
with which to play 이렇게 되는 거죠. 전치사의 목적 관계일 때는 전치사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전치사와 부정사 사이에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 또 하나는 앞으로 전치사 관계대명사 to 부정사하고 나면 무조건 해석은 이때 to play는 형용사적 용법의 해석이고 이놈은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은 해석을 잘하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뭔가 싶어서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I have no friend with whom to play. 나는 놀아야 할 친구가 없습니다. 동사의 목적어 관계, 전치사의 목적어 관계. I have no friend to help me. help에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면 help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본문의 주어가 일치하면 내가 나를 도와줍니까? 아니네요. 아하, 요 놈이 프렌드를 꾸며주는데 프렌드가 의미상의 주어, 이게 의미상의 동사관계가 성립하는구나. 나를 도와줄 친구. 그러면 요 관계대명사로 생각한다면 이건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따라서 who can help me, who will help me 이런 조동사의 의미가 숨어있단 말이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나를 도와줄 친구.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뭐 때문에 설명하느냐 하면은 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관계대명사와 같은 그러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어떤 게 나오느냐. 문법 문제에서 with를 뺀단 말이에요. I have no friend to help. 나는 놀 친구가 없다. 우리말은 되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이 문장이 성립이 되려면 형용사적 용법이 되려면 friend가 놉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노는 거잖아요. 그럼 주어 동사 관계가 아니지요. play가 자동사인데 친구를 놉니까? 주어 관계도 아니고 타동사의 목적어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놀 친구예요. 그럼 벌써 전치사의 목적어 관계다. 아하, play with friend였구나. 그래서 with를 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앉아야 할 의자가 없어요. There is no chair to sit이 아니라 체어가 의자가 안 씁니까? 의자를 안 씁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서 to sit on. 그래서 시험에서는 또 전치사를 빼놓고 틀린 문장 찾아내기. 결론. 앞으로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려면은 반드시 의미상의 주어 동사 관계가 있든지 의미상의 목적어 타동사 전치사 목적어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만 형용사적 용법이 될 수 있다. 자, 1분 시간을 줄게요. 제가 이 정의를 여러분이 그대로 한번 반복해서 외워보세요. 여기 스펠링이 틀렸네요. basket, S가 빠졌네요. 그렇죠?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형용사절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관계대명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있었어요? 관계부사가 있었잖아요. 예, 바로 부정사의 형용사전 용법이 이제 관계부사와의 관계를 갖는 경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사가 꾸며지는데 명사가 the time이나 the day가 나오거나 the place가 나오거나 the way가 나오거나 the reason이 나오고 부정사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형용사용법이에요. 뭐뭐 할 시간, 뭐뭐 할 날, 뭐뭐 할 장소,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할 이유. 물론 요 사이에 의미상의 주어가 되어서 for 플러스 목적격이 들어가면 좀 이게 떨어지겠죠. 떨어지건 붙건 더 타임 하고 나면 그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고 이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것이다. 관계 부사와 연관을 갖는 경우 이게 네 번째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형용사절은 아니지만 형용사절처럼 보이는 게 바로 동격관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 동격명사절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동격관계라는 건 뭐냐? 이놈하고 이놈이 뭐예요? 동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격일 때는 뭐뭐 해야 할 수 있는이 아니라 뭐뭐이라는 뭐뭐 하다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놈하고 이놈이 동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동격관계냐?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뭐 hope, wish, decide 하면 소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근데 요놈이 명사로 변하면 I have no hope. 그럼 벌써 no가 붙었으니까 hope가 희망이잖아요. Is there any wish? 어떤 소망이 있느냐? 벌써 any가 나왔다는 얘기는 wish가 명사라는 얘기죠. No decision, no가 나왔다는 얘기는 명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명사로 변하면 부정사는 딸려 나와야 되고 반드시 형용사적 용법이 되며 이때 관계를 우리가 동격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동사인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형용사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able 하면은 반드시 뭐가 와야 되죠? to 부정사가 와야 되죠? 그 다음에 willing 하면은 뭐죠? be willing to 부정사가 와야 되겠죠? 또 뭐뭐 하기를 꺼려한다 reluctant 하면은 to 부정사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형용사 다음에 반드시 부정사하고 함께 나오는 형용사, 동사가 부정사와 함께 나오는 동사, 이것이 명사로 변하면, 그래서 able이 ability 하고 변하면 바로 부정사가 딸려 나와야 되고 이거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willing이라고 하는 말이 명사가 willingness 하면 벌써 눈은 오른쪽에 가서 부정사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는 reluctance 하고 나오면 눈은 오른쪽에 가서 부정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부정사는 동격 관계를 나타내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러니까 초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나 부정사와 붙어 다니는 형용사가 명사로 변하면 그 뒤에는 명사가 딸려 나오고 이 부정사는 반드시 형용사적 용법이 되어야 된다.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죠. 하나는 관계대명사와 관련을 가진 부정사, 하나는 관계부사와 관련을 가진 부정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격관계 부정사.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항상 영어에는요, 관용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용적 용법이라는 것은 따지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쓴다. 수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have the kindness to 부정사 그러면 직역하면 그는 나에게 정거장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줄 만한 친절을 가지고 있었다지만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요거를 부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친절하게도, 헤드가 나왔다는 얘기는 과거란 얘기죠. 그는 친절하게도 나에게 정거장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have the kindness to 부정사 하면은 친절하게도 뭐뭐하다, 관용적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 kindness를 부사로 해석하고 요놈을 동사로 해석해서 He kindly showed me the way to the station 이라는 말과 같은 뜻인 겁니다.
자, 이런 조건을 가져야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We need more effective way. way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뭐뭐 하는 방법. 우리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To ensure that 이하를 뭐란 얘기, 확실하게 해주는 방법, 보장해주는 방법. Every citizen can fully exercise the right. exercise라는 말은 운동하다고 타동사로 쓰이면 뭔 것을 행사하답니다. 권리를 뭐란 얘기예요.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주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권리냐? To secure private information. 사적인 정보를 secure란 말이에요. 안전하게 지켜줄 권리, 보장해줄 권리. secure란 말은 뭔 것을 안전하게 하다, 뭔 것을 보장해주다, 이런 말이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꾸며주느냐? 권리가 보장해주고 있는 거죠. 의미상으로 주어와 동사관계가 성립되어서 형용사적 용법, 이건 관계부사와 관련된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걸 알면 이 문장 금방 외우기 쉽잖아요. 자, 15초 드릴 테니까 문장 외워보세요. 자, 됐죠? 자, 190번 질문부터 같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Now, 지금은 is the time to lift our nation. 벌써 the time to 부정사, 관계부사와 관련된 거죠. 지금은 우리 국가를 lift란 말이에요. 들어 올릴, 즉 발전시키는, 그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근데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From to the quicksands of racial injustice. injustice라는 말은 불공정, 불의, 인종적 불공정이라고 하는 quicksand. quicksand라는 건 뭐냐면 유사, 흐를 유자예요. 모래가, 여러분들 모래는 단단한 겁니다. 모래 위에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죠. 근데 모래가 흘러요. 여러분들 가끔 영화를 같은 데 보면 모래가 있는데 모래에 빠져가지고서는 사람이 죽는 거 봤죠. 그거를 유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사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되지 못한 거죠. 인종적인 불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유사로부터 The solid rock of brotherhood, 동포애라고 하는 견고한 바위로 우리나라를 들어 올릴 때인 겁니다. 멋있게 번역하지 마세요. 리프트한다는 뭔 것을 들어 올린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 191번 Today's kids have computers and the internet. 자, 요런 걸 조심해야 돼요. 컴퓨터 앞에는 더가 없는데 인터넷 앞에는 더가 있다. 이 부정사가 인터넷만을 꾸며준다는 뜻입니다. 만일에 더가 여기에 있으면은요, the computers and internet, 그러면 to 이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다 꾸며준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어린아이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뭘 가지고 있느냐면은 help them learn. help 목적어, to 부정사도 좋고 원형 부정사도 좋죠. 그들이 about the world, 이 세상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도와주는 뭐란 얘기예요? 인터넷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과 이놈은 의미상으로 주어와 동사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they have cellular phones. cellular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그 핸드폰 그러는데 우리는 영어에는 핸드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cellular phone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말로는 하니까 핸드폰이라고 그러죠. 보통 셀폰이라고 얘기하죠.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to keep in constant touch with friends. keep in touch with 하면 누구누구와 접촉을 유지하다,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다. constant란 말은 뭐예요? 변함없는, 친구들과 항상 연락을 전화받아, 연락을 서로 유지할 수 있는 뭐란 얘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이놈도 이놈하고 관계가 핸드폰이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192번 지문을 또 같이 보죠. In an open discussion designed to solve problems, 끊어야 되겠죠? design이라는 말은 무엇을 설계하다,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designed는 과거 분사로서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design부터 problems까지가 discussion을 꾸며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된, 설계된 open discussion 했으니까 뭐예요? 공개적인 토론에서 또 discussion group leader, 그 토론 집단의 지도자는 should give group members a chance to. chance to가 바로 뭐죠? chance가 동사로 쓰이면 chance to 부정사. 우연히 뭐뭐 한다. 그 chance가 a chance 명사가 되니까 to 부정사가 돼서 뭐뭐 할 기회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기회냐? Before making his own. own 다음에는 반복되는 명사가 생략되는 겁니다. suggestions. 자신의 제안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만의 제안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구성원들 모두에게 줘야 한다. chance to 부정사, 뭐뭐 할 기회다. 동격 관계가 되는 거죠. 동사 다음에 부정사가 되면 동사가 명사로 변해도 부정사는 그대로 딸려나간다. God. 칸마하고 나면 이런 걸 보고 혹격의 칸마라고 합니다. 신이여, 부른 거예요. 따라서 명령문이죠. Give us grace to accept with serenity the things. with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알아둘 것이 타동사 뒤에는 절대 전치사가 못 나오죠.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전치사가 왔다. 그럼 빨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묶으세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놈이 목적어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목적어 뒤에 뭔가가 딸려붙어서 목적어가 기니까 원래 with serenity가 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with serenity가 이 뒤에 있게 되면 이 with serenity란 말이 change를 꾸며주는지 accept를 꾸며주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that 이하의 것들을 with serenity란 말이에요. 조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말이겠죠. serene이란 말은 뭐예요? 평온한. 근데 어떤 것들이냐? cannot be changed.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괜히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평온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컴마. 이때 컴마는요, end가 나와서 end 하고 나올 때 마지막 end는 놔두고 컴마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that should be changed. 그러면 바꾸어야 할 것은 아무리 누가 내 목숨을 노려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뭐라는 얘기예요? 용기를 주십시오. 여기서는 grace, courage가 give의 목적인 거죠. 그리고 the wisdom to distinguish one from the other. distinguish A from B, A를 B와 구별하다. 두 가지일 때 하나를 one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another가 아니라 the other가 돼야 되죠. 한 가지와 또 나머지 한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뭐란 얘기예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말이겠죠. 자, 194번 질문이요. The modern notion of equality, 평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대적인 개념은 is based on a rather complex idea. rather가 than하고 함께 나오면 rather라는 말은
차라리 오히려 이런 뜻이지만은 than이 없이 rather가 사용되면은 rather는 다소란 뜻입니다. 다소 복잡한 개념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be based on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뭐냐? all of us across class, gender or cultural difference. 여기서 클래스라는 말은 계급이란 뜻입니다. 그럼 계급을 가로질러, 그러니까 계급을 뭐란 얘기예요? 초월해서, 젠더, 성을 초월해서, 문화적 차이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또 나왔네요. 타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면 빨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묶어라. 그 뒤에 더 capacity가 목적어죠. 원칙적으로 투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reflect on, on이나 upon이나 똑같습니다. reflect on이란 단어는 dwell on,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다, 고려하다. our own thoughts and actions,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만의 생각과 행동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and, 그리고 또 투이하도 capacity를 꾸며주는 거예요. guide and determine our own lives, 우리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뭐란 얘기예요? 복잡한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것이 equality,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평등이라는 것은 A와 B가 그냥 무조건 똑같다,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런 다소 복잡한 아이디어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4번 질문 해석 한번 해보세요. 됐죠? 자, 오늘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사의 뜻을 가지면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방법이 영어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정사의 형용사용법과 하나는 분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다. 근데 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려면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 동사 관계, 목적어 타동사 관계, 목적어 전치사 관계, 관계 부사와 같은 관계, 그 다음에 뭐란 얘기야? 동격 관계. 동격 관계라는 게 뭐였죠? 동사가 뒤에 꼭 부정사가 나오는 그런 동사가 명사로 변하거나 형용사 뒤에 꼭 부정사를 동반하는 형용사가 명사로 변하면 그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항상 형용사적 용법이다. 또 하나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할 차례인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은요, 이해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복습을 하는데 거의 문장을 영작을 해볼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다음 시간에는 분사를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